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분류 방법,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를 찾아보면 자립형태소는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 그리고 의존형태소는 다른 말에 의존하여 사용하는 형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 의미 그대로 자립형태소는 문장 안에서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를 말하고요, 이 의존형태소는 문장 안에서 혼자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립형태소에 해당하는 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있어요. 아까 실질형태소하고 거의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죠. 실질형태소에서는 동사의 어근, 그리고 형용사의 어근이 있었는데, 여기 자립형태소에서는 동사의 어근과 형용사의 어근이 없어요. 그 이유는 동사의 어근과 형용사의 어근은 예를 들어서 먹다의 먹과 그리고 싫다의 싫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긴 하지만, 이 먹과 싫은 혼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뒤에 선어말어미나 아니면 어말어미, 반드시 어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 먹과 싫은 그 자체로 혼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긴 하지만 자립 형태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자립 형태소는 아까 그 실질 형태소에서 동사의 어근과 형용사의 어근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의존 형태소는 아까 형식 형태소에서 동사의 어근과 형용사의 어근만 추가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동사의 어근과 형용사의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혼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에 의존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의존 형태소는 조사, 그리고 접사의 접두사와 접미사, 그리고 동사의 어근, 형용사의 어근, 그리고 어미의 선어말어미, 어말어미가 해당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를 정리해보면, 자립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고요. 의존형태소는 조사, 접사, 그리고 동사의 어근, 형용사의 어근, 그리고 어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의 형태소 분석을 해볼게요. 형태소를 분석할 문장은 아까 분석했던 그 세 문장 똑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철수가 밥을 먹는다 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철수와 밥이 자립형태소인데요. 여러분, 철수는 문장 안에서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 집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뒤에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철수라는 단어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밥도 밥 먹었어? 밥 줄까? 이렇게 조사하고 같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이 밥 자체로 문장 안에서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조사와 그리고 동사의 어근, 그리고 이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는 문장 안에서 혼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 집에 왔어요, 을 먹었어요,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어떤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사는 혼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근도 혼자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는 당연히 혼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수가 밥을 먹는다의 자립형태소는 이 철수와 밥 두 개고요. 의존형태소는 가, 을, 먹, 는, 다, 이렇게 5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과 더는 부사니까 당연히 문장 안에서 혼자 사용할 수 있고요. 어렵다의 어렵과 그리고 은은 혼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의존형태소, 그리고 문장은 명사고 혼자 사용이 가능하니까 자립형태소, 을은 조사고 의존형태소, 분석은 명사, 자립형태소, 그리고 하는 접미사니까 의존형태소, 갯도 선어말어미니까 의존형태소, 그리고 습니다도 의존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자립형태소는 총 4개고요. 의존형태소는 6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 몇 개의 문장을 통해 형태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형태소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몇은 관형사, 자립형태소, 개는 명사, 자립형태소, 의는 조사, 의존형태소, 문장은 명사, 자립형태소, 을은 조사, 의존형태소. 그리고 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통하다는 통이라는 어근과 그리고 하다라는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통은 제가 국어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통을 검색하면 이 12번의 의미에 통하다의 어근이라고 해서 그 통하다의 통, 이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단어들과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다른 단어들은 여기에 의존명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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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사 이렇게 그 단어의 품사가 표시되어 있거나 단어가 어떤 성분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하다만, 12번의 통하다만 어떤 품사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단어 성분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하다의 어근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하다의 통은 좀 재미있는 게 이 통하다의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지만 품사도 아니고 단어 성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을 형태소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립형태소인지 의존형태소인지를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자립성의 유무만 놓고 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하다의 통에 품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이 12번 의미의 통이 항상 이 전미사 하다와 결합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품사 구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통의 의미는 통하다의 어근이기 때문에 이 통하다 전체를 놓고 봐야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다가 없으면 이 통이라는 의미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통의 의미 자체가 통하다의 어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이 의존형태소라고 생각했는데 이 통하다의 통처럼 어떤 품사 구분이 없고 어근이라고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소를 어떻게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로 나눈지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국립국어원에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국립국어원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통하다의 어근 통은 의존형태소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실 의존형태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의존형태소이지만 의존형태소로 판단됩니다. 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봤을 때 이 통은 의존형태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을 의존형태소에 구분해 놨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이 통하다의 통처럼 어떤 단어의 어근 이렇게만 설명이 나와 있는 형태소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어떤 출처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그 아래 설명에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통을 의존형태소로 구분하고요. 다음으로 하를 볼게요. 하는 전미사니까 의존형태사고요. 여도 어미니까 의존형태소. 형태는 명사, 자립형태소. 소는 명사, 자립형태소. 그리고 분석은 명사, 자립형태소. 을은 조사, 의존형태소. 그리고 여기 해에 하다는 동사의 어근이니까 의존형태소. 여는 어말어미, 의존형태소. 여기 보겠습니다의 보다의 보는 동사의 어근이니까 의존형태소. 겟은 어미, 의존형태소. 습니다도 어미, 의존형태소. 이렇게 해서 이 디귿 문장은 자립형태소 6개, 의존형태소 11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태소 분석 되게 어렵죠? 사실 이 설명하는 영상은 되게 짧게 나가겠지만 저도 이 형태소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질문도 하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게 와, 형태소는 진짜 의미만 안다고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게 쉽진 않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확실히 국어사전을 보고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게 어쨌든 형태소 분석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혼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자립형태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것에 기대어 쓰인다면 의존형태소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의존명사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명사는 자립형태소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의존명사는 명사 자체에 이 의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존형태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국어사전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국어사전에서 의존명사를 검색해보면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여기 기대어 쓰이는 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존명사 그 의미 자체처럼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말하고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의존명사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의존명사가 것이나 곧 이런 게 있는데요. 것은 이 앞에 이, 그, 저 아니면 먹는 아니면 할 수 있는
이렇게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것 뒤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곧도 마찬가지죠. 곧도 명사지만 곧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앞에 뭐 저곳, 먹는 곳, 할 수 있는 곳처럼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해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아까 명사는 자리병태소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의존명사를 보면 의존형 태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의존형 태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의존형 태소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표준국어 문법론이라는 서적과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의존명사를 자리병태소로 인정하는 이유는 의존명사가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의존명사가 사용되는 환경이 일반적인 명사가 사용되는 환경하고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때 이 것 뒤에 조사 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것 대신에 뭐 음식 아니면 뭐 치킨 아니면 뭐 라면 이런 명사들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을 먹는다, 나는 이 치킨을 먹는다, 나는 이 라면을 먹는다. 일반적인 명사가 사용되는 환경과 동일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의존명사는 의존형 태소처럼 보이지만 명사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존명사를 자리병태소로 보는데요. 이거는 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과제를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의존명사를 자리병태소로 보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실질 형식 형태소와 자립 의존 형태소를 동시에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가 조금 비슷하고요. 형식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조금 비슷한데 차이점은 실질 형태소는 동사의 어근과 형용사의 어근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립 형태소는 동사의 어근과 형용사의 어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아래 의존 형태소에 가죠. 자, 그래서 동사의 어근과 형용사의 어근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그리고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같이 묶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철수와 밥은 명사니까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 을은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리고 여기 어미는 다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죠. 그런데 여기 이 먹은 동사의 어근인데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할 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로 보지만 문장 안에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형태소에 의존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어감만 실질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좀 주의하셔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 선어는 선어말 어미고요. 그리고 여기 어는 어말 어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부사는 실질 형태소고 자립 형태소고요. 그리고 명사는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고요. 그리고 어미는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고요. 접사도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리고 조사도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렵은 형용사의 어근이죠. 그래서 형용사의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이다. 이거 하나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게 이 통하다, 그리고 동사 하다, 그리고 동사 보다, 이 세 개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일단 관형사와 명사는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조사는 형식 의존 형태소, 그리고 명사는 실질 자립 형태소, 조사 형식 의존 형태소, 그리고 통은 제가 아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통은 실질 형태소, 의존 형태소고요. 그리고 접사는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리고 어말어미는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명사, 실질, 자립. 그리고 이 하다의 하는 동사의 어근, 여기 어근이 빠졌네요. 동사의 어근,
그래서 실질 형태소, 의존 형태소. 연은 어말어미니까 형식 의존 형태소. 보다는 동사의 어근이니까 실질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get과 습니다는 어미니까 형식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장의 형태소 분석을 해봤는데요.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일단 그 구품사로 먼저 문장을 구품사로 나눠보고, 그리고 이 구품사 중에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둘 또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걸 확인해서 그걸 가장 작은 단어로 나누고요. 그리고 거기에 접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미가 있는지, 또 어미에는 뭐 선어말 어미가 있는지, 어말 어미가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형태소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사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했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데 그 의미를 가졌다는 게 어휘적인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문법적인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적 의미를 가졌을 때는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문법적 의미를 가졌을 때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라고 하는데 이 어근에는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구품사 중에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품사가 어근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아까 구품사에서 제외된 조사와 그리고 접사, 어미 이 한 개의 단어와 두 개의 단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자립성의 유무이고, 문장 안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다면 자립형태소, 자립적으로 쓰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대어 쓰인다면 의존형태소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실질형태소와 자립형태소가 비슷하고 형식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실질형태소에서 동사와 형용사 이 두 가지가 의존형태소 쪽으로 내려가면 다른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할 때는 대부분 다 자립형태소와 실질형태소가 똑같고 형식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똑같은데, 동사의 어근과 형용사의 어근만 실질형태소이면서 의존형태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태소 1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 형태소 2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